여러분 지금 제압을 읽고 계시고요. 저는 심심해서 백치를 찍으려고 합니다. 네. 백치는 제가 논문이 이것이 2016년도에 썼네요. 그 전에도 백치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거는 이제 한 중형급쯤 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쓴 거라 백치를 깊이 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 주제에다가 백치를 갖다 붙인 거라 좀 고디 코드 이런 거 이제 읽어내는 거라 되게 지엽적인 것만 이제 다뤘고, 요거는 저의 개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제 마음대로 백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백치를 이제 보기 전에 뭐 항상 하는 거지만 교과서적인 정보,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정에서 창작됐고 작가의 인생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인데요. 1868년에서 1869년 사이에 로우스키 비에스닉 러시아 통보에 이제 발표가 된 연재 소설입니다. 1868년이면 도스옙스키가 47세. 근데 도스옙스키는 생일이 이제 늦으니까는 뭐 빡빡 우기면 4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40대 중후반에 이제 쓰기 시작한 그런 소설이고요. 외국에 갔었어요, 도스옙스키가. 그래서 1867년에서 1871년 사이에 한 4년 정도 외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상을 하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프랑스에서 뭐를 받고 뭐 또 홀바인의 그림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다 작가의 경험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거를 외국 여행을, 그러니까 여행이라기보다 체류라는 게 더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것도 거기 머무르면서 거기서 출산도 하거든요. 근데 애가 또 죽어요. 뭐 그런 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구상하고 쓰고 이렇게 이제 한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남겨진 기록, 이 백치와 관련해서 첫 메모는 1867년 9월 14일 제네바에서 쓴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찌베리아 뿌리에 갈라브시네부스 이제야미 갈라베, 나는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을 갖고서 제네바에 도착했다, 혹은 뭐 지금 제네바에 도착했는데 머릿속에 구상들이 이글거리고 있어, 이런 거 꿈틀대고 있어, 이런 거 소설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큰 작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나쁘지 않은 작품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리고 쾌락을 느끼면서 이렇게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꺼이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걸 만약 제가 번역을 한다면 다 높임말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마이코프, 즉 편집자한테 이제 보낸 거거든요. 1867년 8월 16일에 쓴 거네요. 아까 그 제네바에 왔었고, 이 편지 자체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치를 예고하는 몇몇 이제 모티브들이 쭉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보고 요약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집에 붙어 있는 그 해설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드리는 거고, 해설을 제가 지금 요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바리안트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안이 있다. 이것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애초 판본의 이야기는 페테르부르크로 온 영락한 지주 가족이 있어요. 여기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멀쩡하고 한 놈은 백치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성격도 멀쩡하겠지. 왜냐하면 정신도 멀쩡하고 지력도 멀쩡하니까 엄마도 좋아하고. 근데 한 놈은 간질병도 있고 백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도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인물이 좀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전작인 죄아벌과의 연관성인데, 자, 우리의 얘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갱생하는 얘기,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그 얘기는 다른 소설의 주제를 이룰 것이다 해서, 관념대 삶의 변증법에서 말하자면 관념의 변증법이 죄아벌이었다면 백치는 삶의 변증법이 돼야 돼요. 오로지 삶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돼야 되는데, 죄아벌의 에필로그에서 예고한 그 새로운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백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은 되게 오만하고 뭔가 초조하고 병리적이고 그런 성격이 강한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도스옙스키 주인공 특유의 그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일리 블라스부아츠 찌란스키 일리 우미리에츠 잡세크 나크리에스트, 해석을 하면은 폭군처럼 권력을 휘두르든가 아니면은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든가, 이런 식의 이제 이거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캐릭터로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요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없애고 다른 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 라인인데, 아주
중요한 이게 메모가 나오는데 여성 주인공을 3명을 등장시켰나 봐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아까 그 성격 들어온 이제 그 주인공이 이 3명과 거치는 걸로 이렇게 사랑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1번은 복수와 자존심, 2번은 광포하고 무자비한 열정, 3번은 높은 사랑과 갱생.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백치에 다 나오는 거죠. 복수, 자존심, 허영심 이런 게 이제 가네치카, 가브릴라, 가냐. 그 다음에 이제 광포하고 무자비한 열정 이게 로고진. 그리고 이제 3번째 높은 사랑, 갱생, 기독교 이게 이제 무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표상을 또 한번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백치가 이제 좀 바뀝니다. 백치와 관련해서 공자, 끄냐스, 그 다음에 유로지 부이, 이게 이제 성바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면서 우리가 아는 무식인 백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186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달력 좀 바꾸면 1868년 1월 12일이 되는 건데요. 마이코프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의 이제 후진 러시아 발음으로 읽어보면 давно уже обучила меня одна мысль, но я боялась из нее делать роман, потому что мысль слишком трудная. Я к ней не приготовлен, хотя мысль вполне соблазнительная, и я люблю ее. 벌써 오래전부터 한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혀왔지만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기가 두려웠다.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지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록 그 생각이 흡발nye 전적으로 매혹적이고 내가 그것을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뭐냐면요. 이제야 했다. 이건 줄치고 외우라고 이제 항상 하는 건데 전공 수업에서 이제야 했다. 이자브라지지 흡발nye 프리크라스노브 칠라비에까 그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야 하고 무이슬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이슬은 순러시아어예요. 사상 뭐 생각, 사바카한테는 쓰지 않는다고 우 사바카 예스지 무이슬 이렇게는 안 한다고 옛날에 네이티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고요. 이제야는 아이디어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미냐 니까꼬이 이제 이리에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상도 없어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고 동시에 이제 사상 이런 의미도 같이 갖는 단어입니다. 그 생각이라 이제 여기선 구상에 더 가까운데 그 생각 구상이란 전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자브라지츠 풋발네 프리크라스노브 칠라베가. 그래서 여기서 그 형용사 프리크라스니도 우리가 이제 크라시비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크라시비는 그냥 이제 뷰티풀 문자 그대로 그냥 아름답고 예쁜 거를 말하고 이때 프리크라스니는 멋진 또 어떤 정신적인 아름다움 그런 걸 이제 포함한 거라고 좀 이렇게 네,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합니다. Труднее этого, по-моему, быть 니 취부 니 모습 분하시 время особенно.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시대는 특히 그렇다. 아마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이전에도 그 약간의 예술적 형상으로 이렇게 번뜩번뜩했는데 이제야 에따 이프레시데 밀크눌라프 니에카처럼 후도주스비엔넘 오브라제 니에카처럼 그러니까 얼마간이에요. 근데 노 비에지 똘까 부 니에카처럼 하지만 이거는 얼마간 그런 거니까 아나도벤 폴니 완전한 형상이 필요한데 얼마간 그런 거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간 예술적인 형상을 갖고는 소설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완전한 예술적 형상에 갖춰져야지 한편에 이제 소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더 필요한 거죠, 뭔가가. 요게 이제 그 68년 1월 혹은 이제 67년 말에 이제 쓴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계속 이제 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내용을 에세이, 그러니까 이게 소냐 이바노바인데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스옙스키는 되게 수다스러운 작가, 편지도 많이 쓰고 뭔가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마치 새로운 생각이 있는 자기를 느끼면서 또 되게 기꺼이 이제 말을 하는데 조카에게도 비슷한 생각을 이제 써 보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은 특히 그렇다. 형용사 부사만 바꿨어요. 글라브나야 무이스 라마나 이자브라지치 빨러 실제너 프리크라스노바 칠라웨까. 이 소설의 주된 사상은 생각은 전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묘사하는 거다. 위에는 fut발리인데 밑에는 빨라지찔러인데 이거를
제가 어릴 때 백치 레퍼런스를 보면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항상 번역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라지진리가 형용사로 오역 저기 긍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지 빨라지진리 아드비에 하면 긍정적인 답을 주다. 다 예스라고 말하다고요. 빨라지 다지 아뜨리 짜증이 아뜨비엣 하면은 부정적인 답을 주다. 그러니까 니엣이죠. 노우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예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부사로 쓰일 때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뜻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확실히 아름다운 사람, 완전히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레퍼런스를 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움 자체가 긍정인데 굳이 왜 이게 강조가 됐지라고 어린 마음에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생 때도. 근데 원문을 보니 이제 이랬고, 그때는 그게 오역인지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다른 생각을 하나 이제 더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백치를 이해하는데 절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작가들, 비단 우리나라 작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의 작가들도 모두 또 똘까 니브랄시아 자 이자브랄시에니에 빨라질지는 프리크라스노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이 사람 묘사에 누구라도 착수를 한 사람들은 언제나 빠서발 간과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패스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과제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그 일종의 유럽적인 모델로 드는 게 그리스도예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의 이제 문학적인 형상, 문학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역사적인 형상으로 드는 게 이제 그리스도고,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형상화했을 때, 문학으로 형상화했을 때 괜찮은 모델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의 문학사적인 모델은 누구냐면 도스옙스키가 얘기하기로는 돈키호테,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의 피크빅, 이 픽윅입니다. 스펠링이 PICKWICK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러시아어로 먼저 봤기 때문에 픽윅, 근데 그 픽윅 클럽 사람들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전 읽지를 못했어요. 한번 읽으려고 시도는 했는데 책도 너무 두껍고 막 영어로 이거를 읽고 할 그 정도의 실력도 뭣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언급하는 인물이 장발장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빅토르 위고가 쓴 이제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문학에서 아름다운 인물들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 이제 돈키호테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정말 중요한데요. 그가 아름다운 것은 오직 그가 동시에 우습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인과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아름답기 때문에 우스운 게 아니라 동시에 우습기도 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백지에 물시킨을 분석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 또 뭐 때문인지 요 부분은 또 원문을 빼놨네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뒷부분 찍으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백지를 연애 소설로 읽을 건데요, 여러분. 백지에 되게 중요한 게 이 러블라인 이제 사랑의 플롯인데요. 요게 이제 한 3, 4월쯤에 1868년 이제 봄에 이 플롯의 내적인 어떤 그 라인이 잡혀갑니다. 브라만의 트릴류피 소설 속에 세 개의 사랑이 있다. 열정적이고 직접적인 사랑. 스트라스나 느랍스비엔나야, 니빠스레드스비엔나야. 네, 그 류보피 느랍스비엔나야는 도덕적인이고요. 이게 이제 로고진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류보피 is 뜻이 슬라비아, 허영심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이제 가브릴라 가냐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스티안스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끄냐스 공작, 그러니까 그 무지킨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나왔던 되게 좀 불쾌한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을 소설로 썼더라면 이건 100% 망했을 거야 싶은 그 인물이 이렇게 세 개로 분화돼요. 그래서 그 친구의 되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브릴라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백지의 주인공인 로고진하고 무지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메모에 보면 끄냐스 크리스토스 공작 그리스도라는 메모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소설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